자, 앞의 내용과 이어서 계속 발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강조하기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표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 내가 이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내용을 잘 들을 거야. 아니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귀에 다 들어와요?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와요.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발표하는 것도 사람들이 앞에서 듣고 있지만 다 잘 듣지 않아요. 듣다가 다른 생각도 하고 듣다가 재미없어서 안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 강조해야 됩니다. 자,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었지요. 그 표현 중에 자, 우린 이걸 봤어요.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아어야 하다. 네, must. 아어야 하다를 넣고 그다음에 이게 발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읍니다를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앞에는요. 뭐뭐를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고 자, 뭐뭐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은 꼭 선생님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꼭 기억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연결할 때요. 동사, 형용사, 명사를 넣을 때 문법 한번 생각해 주세요. 동사 뭐뭐은다는 사실, 형용사 그대로 다는 사실, 명사 이라는 사실. 네, 이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젊을 때 공부의 기회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소중하다. 자, 이건 형용사니까 다는 이라고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문제 제기하기, 예측하기를 같이 말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시작할 때 쓰면 정말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오늘의 문제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때는 강조하기가 돼요. 과연 뭐뭐일까요? 이 말은 시작할 때는 여러분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지만 끝날 때는 대답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한번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 돼요. 새벽 배송 과연 편하기만 한 서비스일까요? 자, 이게 시작할 때라면 편할까 아닐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 네, 문제 제기가 돼요. 하지만 끝날 때는요. 새벽 배송 과연 편하기만 한 서비스일까요? 그렇지 않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더 좋은 방향을 찾아봅시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뭐뭐기 그지없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그지 돈 없는 사람 거지. 자, 이건 거지이고요. 이거는 그지라는 다른 말이에요. 이건 옛날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끝이라는 말 있죠. 끝, 시작, 중간, 끝. 끝이라는 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데 2000년대. 근데 옛날 한 500년 전에 옛날 말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이 지금 여기에 있네요. 뭐뭐하기 그지없다는 보통 형용사하고 같이 쓰는데요. 그런 것에 끝이 없다 하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주 많이 그렇다, 가장 그렇다, 최고 그렇다, 가장 안 그렇다. 네, 다 쓰는 말이에요. 자, 최고, 최저, 최악, 가장 나쁜 상태예요. 최고, 가장 높은 상태, 최저, 가장 낮은 상태. 이런 상태로 더 이상 뭐뭐일 수 없다, 가장 뭐뭐하다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 설명을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이해할 때 쉽기 그지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더 이상 쉬울 수 없을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아직 안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초급일 때 과정 어렵다 이렇게 썼죠. 우리 지금 초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 볼까요? 다른 방법으로 이거 한번 넣어 봅시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표현이니까요. 넣어 볼까요?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선생님 한번 써봅니다.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더 이상 어려울 수가 없어요. 더 어려운 일이 없어. 이게 가장 어려워.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쉬워요? 물론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초급 표현이고요. 우리 중급 연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려울 수 없습니다. 나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정도가 중급 표현이고요. 오늘은 자, 새 표현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봅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해봅시다. 책임감 없는 그 학생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그럼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학생을 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됐네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책임감 없는 그 학생의 태도는 더 이상, 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더 이상 실망스러울 우우우 맞죠? 추워요 더워요처럼 우우로 바꿔야죠. 실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네. 자, 부끄럽다 한번 넣어봅시다. 부끄럽다. 책임감 없는 그 학생의 태도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까요? 외국에서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갑죠. 네, 그러면 외국에서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면 가장 반갑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나면 자, 이거 넣어서 해보세요.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됐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 넣어도 돼요. 수가 있다 없다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가가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물 부족 현상. 지구에 물이 없어요. 네, 물 부족 현상을 보면 지금 지구의 환경이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이런 말 강조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글자처럼 정말
걱정됩니다.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이렇게 정을 길게 말하면 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문법 넣어봅시다. 지구의 환경이 정말 걱정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걱정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걱정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더 이상 걱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걱정이 어디 있어?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뭐뭐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오늘 더 이상 쉽게 배울 수 있나요? 쉽게 그지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배워서 선생님은요,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게 되면 선생님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강조하는 표현을 또 말해볼까요? 뭐뭐을 뿐인데 우리가 뭐뭐을 뿐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똑같죠. 이제 그런데 그것만 했어. 그런데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뭐뭐을 뿐 알아요. 그런데 알아요. 이거 두 개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뭐뭐만 했어. 다른 것은 안 했어. 그런데 완전히 달라져.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앞에 강조하는 뭐뭐기 그지없어요 하고는 뜻은 달라요. 똑같은 뜻이라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했고, 갔다 올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뭐뭐일까요? 자, 이거 강조예요. 그런데 이 강조하고 지금 뭐뭐기 그지없습니다가 같은 뜻이라는 건 아니에요. 뭐뭐기 그지없다 하고 더 이상 뭐뭐일 수 없다, 가장 뭐뭐하다. 자, 이렇게는 강조가 맞아요. 같은 뜻이 맞아요. 하지만 앞에 말하고 같은 뜻이라는 건 아니고요. 강조하는 방법의 A 타입. 자, 이거는 이런 의미일 때 B 타입. 그리고 이것은 또 새로운 강조 방법이에요. 뜻은 달라요. 그럼 선생님 저는 뭘 써요? 그 뜻에 맞는 표현을 여러분이 써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의 뜻은 뭐냐면요. 선생님 그림 보여주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구 방이에요? 누구 방입니까? 청소를 하나도 안 했네요. 여러분 방하고 비슷합니까? 자, 이 방은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혹시 이사 갔어요? 이사 갔습니까? 아닙니다. 뭘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방청소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방청소. 방청소만 했습니다. 이사 안 갔습니다. 새로 책상 사지 않았습니다. 방청소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방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사 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청소를 했다. 여기 을 뿐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죠? 청소를 했을 뿐인데 방이 달라졌네요. 자, 청소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청소한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문법으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 대신에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뭐를 놨죠? 책상 위에 꽃을 두었습니까? 이건 뭐예요? 꽃병, 꽃을 두다, 놓다, 두다, 놓다.
꽃을 놓았다. 집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책상 새로 샀어요? 아니요. 뭐라고요? 해보세요. 꽃을 놓았을 뿐인데, 꽃을 놓았을 뿐인데 방이 달라졌네요. 꽃을 놓았을 뿐인데 방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여기서요. 강조하는 거 한 번 더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을 말고요. 만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만. 뭐뭐만. only.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만 했을 뿐인데 집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난 이상한 줄 알았어요. 꽃만. 자, 발음하면 이렇게 돼요. 꽃만. 같이 하면 N 사운드. 꽃만 놓았을 뿐인데 책상 새로 산 줄 알았어요. 네, 꽃을 놓는 것에 대한 강조,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우리 이거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이건 뭘까요? 지금 여기 한국관광공사라고 있는데 한국에 여러분들 관광하러 오세요. 그런 것을 안내하는 한국의 이제 회사예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진을 찍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기가 바다입니까? 아니죠. 여기 아주 오래된 집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오래된 집 맞아요? 자, 오래된 집에 예쁜 그림을 그렸어요.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오래된 집에 예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창문 밑에는 나무 그림을 그렸고요. 정말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림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창문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런 벽에 그린 그림을 벽화라고 해요. 한국에 오면 벽화 마을도 많습니다. 벽화 마을은요, 이렇게 오래된 집들에 예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볼 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 만들기예요. 벽화 마을 만들기를 할 때 누가 일을 할까요? 보통 미술 전공하는 대학생들, 그 다음에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보통 그림을 많이 그리고요. 가끔은 유명한 외국의 화가들도 초대를 해서 그림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와서 사진도 찍고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조용하던 동네가 손님들이 많이 오면서 시끄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무서운 동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좀 따뜻한 동네? 네, 친절한 동네가 돼요. 그래서 벽화마을로 범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예쁜 그림을 보면서 벽화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음에 똑같은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으니까 2년마다 그림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 이 집이 새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뭘 했죠? 벽에 그림을 그렸다. 벽화를 그렸다. 벽에 그림을 그리다를 벽화로 바꿀 수 있어요. 벽화를 그렸을 뿐인데, 벽에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뭐라고 하지 그 다음에? 다른 집이 된 것 같아요. 새 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집 같아요. 딴 집 같아요. 예. 자, 다른 집, 딴 집. 자, 둘 다 쓸 수 있고요. new one, 새 집도 됩니다. 네.
벽에 그림을 그렇지, 하세요. 다시. 벽에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다른 집 같아요. 네, 딴 집이 된 것 같아요. 새 집 같아요. 잘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벽에 그림만 그렸을 뿐인데, 벽에 그림만 그렸을 뿐인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선생님이 강조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자, only.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지? 뭐뭐만. 뭐뭐만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요. 만은 정말 only 그거 한 개만 할 때 쓰는 말인데 조사 말고요. 부사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아는 말 있어요? 단지, 오직, 다만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알고 있다면, 자, 의미는 알고 있다면 비단, 이건 알아요? silk, 명사 비단 아니에요. silk, 명사 아니고요. 비단. 자, 이거는 중급에서 배우는 부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소개합니다. 비단, 단지, 오직, 다만. 이건 모두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은 오늘 비단을 연습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다른 말을 넣어서 써도 됩니다. 자, 강조할 때 이 비단을 어떻게 넣어서 쓰는지 보세요. 비단, 뭐뭐지 않다. 비단, 뭐뭐뿐만 아니다. 비단, 뭐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 비단은 단지, 오직, 다만하고 같지만 다른 점이 있구나. 뭐가 다르죠? 알아냈어요? 부정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않다, 아니다, 않는다. 그래서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나 혼자만의 문제. 자, 이런 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문제는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비단 지금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넓혀가 볼까요? 환경 문제는 비단 우리 집에만 생기는 문제일까요? 지구에 물이 없고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문제는, 환경 문제는 우리 집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집만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뒤에 모든 나라에 다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을 안 해도 이것만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강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뒤에 이야기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조하는 연습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강조하는 연습을 넣어서 우리가 발표의 마무리를 할 때 꼭 한번 써봅시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